이렇게 벌써 6월 첫 번째 주가 됐어요. 예, 올해도 이제 반년이 이렇게 돼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지키셨으니 또 앞으로 남은 세월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에 또 아주 덥다 그러는데 장마도 아주 비가 많이 올지 모르고 안전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여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장미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바라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배하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날 무엇보다도 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산이 문제죠. 그 저출산과 그로 인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동네가 없어지는 거예요. 벌써 마을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학교도 다 문 닫고 그러면은 뭐 분명히 장사도 안 되니까 시장이나 마켓이나 가게들도 닫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자 노령만 나오면은 초고령화 돼가지고 뭔 생산성이 있어야지 전부 다 뭐 요양원하고 병원만 가게 생겼는데 그죠? 활력이 없어지겠죠. 지역은 사라지고 그럼 나라도 이제 점점 세금 낼 사람이 적어지고 복지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은 많고 그 연금도 나중에 낼 사람이 없어지면 연금 못 받아요. 그 복지 혜택도 못 받아요. 공장들은 문을 닫는 그런 문제는 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당장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우리 생존의 문제는 기후위기예요. 이 기후위기로 인한 이 재앙, 이것은 우리 세대에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이 앞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금 세계 곳곳이 몸살을 하고 있잖아요. 바다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남극과 북극의 물도 이 얼음, 그 어마어마한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만년설, 그린란드 이런 데 있던 빙하가 녹아가지고 바다로 흘러들고요. 바다가 짠물이 그러면 담수화된대요. 그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은 엄청난 이 피해를 본대요. 그리고 바닷물이 이 육상에서는 1도가 별거 아닌데 바닷물이 1도 올라가는 것은 그게 느끼기로는 10도 이상이래요. 바다 생물이 느끼기로는 1도가 10도 이상. 그래서 찬물에 살아야 될 그런 것들은 점점 위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명태 안 잡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오징어도 제대로 안 잡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특별히 동해안이 제일 뜨거워지고 있대요. 해류 문제로 필리핀 쪽에서 오는 그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열대지방하고 비슷해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상어도 나오고 그 독성 해파리도 막 나오고 우리가 먹고 있던 것들이 이제 잘 못 먹을 수 있어요. 김도 생산이 지금 올해 잘 안 좋다고 그러죠. 김, 고마, 조개, 새우, 멸치, 고등어,
영향 안 받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물가 비싼데 옛날에 싸게 먹던 거 이제 싸게 못 먹어요. 그죠? 과일값도 왜 오르겠어요? 옛날에는 사과가 경상북도 정도까지 재배가 되는데 이 나라가 뜨거워지니까 저 위에 강원도까지 사과가 되고 이제 밤이 뜨거워서 밤 안 돼요 여기. 네. 밤 농사 안 될 수 있어요. 벼농사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여러 가지 과일도 그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지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올해 보듯이 과일값 폭등, 금사과, 배도 그렇고 이제 맘 놓고 과일도 못 사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려면 바나나 키우든지 키위를 키우든지 우리나라에 파인애플을 키우든지 이제 열대과일 이렇게 키워야 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사람들이 해놓은 이런 오염과 우리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핸드폰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새만 간데 와이파이 막 그 전자파 이런 거 엄청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깔아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벌이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와요. 벌이 집을 못 찾아오고 그리고 철새들도 이게 혼란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때로 죽는다는 거예요. 기온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한봉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내가 여기 올 때만 해도 집집마다 뭔 벌을 그냥 이게 몇 통씩 키우더라고 할매들이. 그거 설치 안 했잖아. 그죠? 이 쌈짓돈 솔솔했어. 근데 그거 다 죽었잖아. 바이러스로. 그 뭐 벌레 그런 것이 그것도 기후변화로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봉은 살았다고 했는데 양봉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이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고요. 나갔다가 벌이 안 들어와. 그리고 다 때려 죽어. 근데 벌이 죽으면은 정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벌이 죽으면 지구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벌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는 꿀만 딸라고 그러지만은 그 꿀을 어디서 따? 꽃들 돌아다니면서 과일이나 나무에 이렇게 수분을 해주잖아요. 암술 수술이 이렇게 짝지을 수 있도록. 그래갖고 거기서 과일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매화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벌들이 안 해주면 사람이 어떻게 그 수천만 그루 수천만이 아니에요. 그 꽃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못 해주시지. 그러면은 벌이 사라지면은 열매가 없어요. 곡식들도 꽃 피잖아요. 그거 다 벌이 돌아다니면서 다 수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일들이 안 맺고 곡식도 열매를 안 맺고 옥수수도 열매를 안 맺고 문제가 심각하죠. 곡식값, 과일값, 우리 먹거리가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희귀해지기도 하고 물가도 엄청 올라가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 안 하면 우리나라는 못 먹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납니다. 그거 갖고 우리는 수출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쳐들어가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또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보듯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물리적으로 적어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일 잘 사는 도시들이 전부 다 바닷가에 있거든요. 서해가. 거기가 거의 다 3분의 1이 다 잠겨버리고 공장들 다 문 닫고, 우리나라도 부산, 목포, 인천, 군산 이런데 다 높아져가지고 못 살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아예 없어진대요. 수도가 없어지고 막 그래요. 자기네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요, 태풍이 세져요.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태풍이 세지고 회오리 바람이 세져가지고요, 이제 한번 지나가면은 옛날 미국 같은 대형 태풍이 우리나라 몇 번 안 왔지만은요, 그런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생겨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진짜. 예, 미국 같은 태풍 생기면. 그러겠잖아요. 이게 암울한 미래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불 건조해지니까 산불이 한번 나가지고 호주 같은 데나 캐나다 같은 데는 그걸 못 꺼가지고요, 나라가 엄청나게 크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한 달 넘게 산불을 못 꺼요. 완전 그 모습을 보면은 지옥 같아요. 하늘이 막 붉고 어두워져가지고. 아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늘이 어두워지는 재앙 있잖아요. 예. 그 하늘에서 또 우박이 내리는데요, 이 땅에서 수분이 막 올라가는데 하늘 끝에는 춥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줄 수 있는 씨들이 또 미세먼지가 많고 하면요, 거기서 눈이 아니라 우박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 우박이 요때만한 것이 쏟아지는데요, 그 몇 분 동안 쏟아졌는데 우박이 그거 맞으면 죽거든요. 이렇게 싸요. 중국도 내렸어요, 그게. 그리고 그것도 이집트에 내렸던 우박지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메뚜기라든지 곤충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메뚜기 떼가요, 아프리카를 건너가가지고 중동에 가가지고 이라크나 이란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중국에까지 왔어요. 이제 그거 만주골판 갔다 오면 우리나라 와.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벼여, 보리야, 밀이야 한번 쓸고 가면 한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그 수천억 마리예요, 그것들은. 예. 그리고 이때만 해. 그 커지면 메뚜기는 우리가 보는 그 여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땅 팔지 마세요. 땅 팔지 마세요. 논하고 밭 꼭 갖고 계세요. 나중에는 그것이 재산이 됩니다. 뭐 우리가 집 파먹고 이 고급 아파트 그거 파먹고 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땅은 파먹고 산단 말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 농사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지금 가장 큰 재산이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공장이 많아지고 산업이 발전한 건 좋았어요. 근데 그만큼 매연을 많이 내불고 편리해진 건 좋은데 우리가 자동차도 많이 몰고 다니지만 그것들 뒤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어마어마한 탄소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구름처럼 덮어가지고 햇빛을 한마디로 온상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온상 속에 뜨겁잖아요. 비닐 하나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오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아주 무서운 방사선, 우리의 피부암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방사선을 막는 오존층이라는 것을 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독한 미세먼지나 우리가 피운 매연 같은 걸로 구멍이 생겨요. 그 같은 서울 같은 데는 가끔 오존 비상 벨이 울려요. 문자가 와요. 바깥에 나가지 마라. 나가면 병 생긴다고. 탈모 생기고. 그 프레온 가스가 옛날에는 안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물질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구를 안전하고 잘 보존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내뿜는 이런 독성 물질이 하늘과 땅과 이 물과 바다를 다 아주 구석구석 오염시켜 놔가지고 이 사람 발 안 닿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저도 산꼭대기 가보면 산꼭대기에도 뭔 비닐이가 있고 플라스틱 이렇게 많은 거 몰라요. 그러죠. 사람 안 사는 섬에 가봤는데 섬 그 아름다운데 둘레길을 가다 보면은 금오도라든지 뭐 여수 쓰레기가 얼마나 몰려와 있는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플라스틱이나 우리가 버린 것이 다 그리워가지고요 쓰레기 섬이 생겨요. 썩지도 않아. 수백 년 가도.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새들이라든지 물새들이라든지 이 거북이라든지 고래라든지 가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그걸 또 뭐 먹인지 알고 먹고 죽어가지고 이제 다 오염되고 있어요. 사람 발길 안 닿는 데가 없는 거죠. 사막에 가도 있더라고 쓰레기는. 내가 가봤더니 와 진짜 인간이 대단하대요. 예, 예. 1950년대 일본 규슈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어느 날 한가로이 하늘을 날던 갈매기들이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날던 새가 땅으로. 뿐만 아닙니다. 집 고양이가 갑자기 거품을 흘리면서 막 몸을 떨고 이상한 현상을 보이질 않나. 사람들 중에 갑자기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오그러드는 거예요. 그 몸을 떨고 막 아무 이유 없이 아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지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건당국과 인근 병원 의사들이 아무리 진단을 해봐도 원인이 쉽사리 발견되지가 않아요. 이걸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뭐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일본은 특별히 집집마다 뭔 신도들이 많잖아. 예. 귀신 섬기는 데가 많잖아. 이 귀신이 저주를 했다고. 우리 지방을, 우리 지역을 귀신이 잘못 섬겨가지고 우리를 저주했다고 막 우리로 말하면 구슬을 막 하는 거야. 그 잘 사는 나라가, 과학 발달된 나라가. 그렇죠? 그러다가 수십 명 이상이 사람이 죽고 병들고 한 후에 그 원인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미나마타만의 해수와 그 근처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대량의 수은이 발견된 거예요. 수은. 예전에 우리 조선 말에는요. 얼굴 하얗게 한다고 분을 화장품을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수은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얼굴에다 바르면은 얼굴 하얗게 하는 거야. 그걸 좋다고 발랐는데 나중에는 썩는 거예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뇌에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뇌를 이 파킨슨과 같이 떨게 만들고 오그라들고 만드는 거죠. 무서운 거죠. 숨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그 물고기를 갈매기, 물새들이 먹고 중독돼가지고 날다가 추락하고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거나 덜덜덜 떤 것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것도 그 물고기를 또 바닷가 사람들이 먹고 고양이도 그거 잡아먹고 훔쳐먹다가 그것도 수은 중독에 걸리고 이런 현상은 다 수은 중독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수은은 어디서 왔는가 조사해보니 인근 질소 비료 공장이 있었는데 질소 비료 공장에서 제대로 이걸 정수도 안 하고 그냥 강으로 바다로 흘려 보내버린 거예요. 그 폐수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이렇게 그것을 고기가 먹고 갈매기가 먹고 사람들이 또 그 수은 먹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전부 다 연쇄적으로 비정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지금까지도 교과서 같은 데 나온 미나마타병 수은 중독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일이 없다고 보겠어요? 얼마 전에 아까 뉴스에도 났지만 페놀 사건 대구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되고 특별히 임산부들이 유산이 되고 기형아가 출산된다는 두려움이 사람들 아기를 막 낙태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 그 참치나 연어에 특별히 그런 대형 어종에 수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날로 먹지 마시고 그거 많이 먹지 마세요. 연어 같은 거 그 생선에는 수은이 많이 들었대요. 통조림, 참치 통조림이나 이런데 연어 통조림에도 수은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중금속이 위험한 분들은 잘 해독이 안 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산물 이런 것에 들어있는 중금속. 우리는 오늘 이런 사건에서 알듯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요. 내가 내버리는 건 괜찮겠지. 내가 내버리는 이 오염수는 괜찮겠지. 내가 치는 농약은 괜찮겠지. 우리가 사실 옛날 농약 많이 쳤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지도 모르고 예전에는 우리는 이 지역에도 밤농사 제일 처음에 할 때 깃발 다 세워놓고 그랬죠. 거기다 항공방지하라고 다 하늘에서 그 농약 뿌려주라고. 그게 무슨 얼마나 좋은 건지 알고 그게 밤 나오면만 갔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지역의 토양과 그리고 숨쉬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더군다나 이 깨끗한 피약을 캐고 온 물과 섬진강에 그게 다 흘러들었겠습니까? 결국에 그 좋은 여러 가지 좋은 벌레들, 안 좋은 벌레뿐만 아니라 그리고 꽃게들, 그 개들, 참개들 그때 다 없어졌잖아요. 다슬기, 조개, 또 그걸 먹고 사는 것들, 가재 이런 것들 얼마나 다 죽어버렸겠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멀리 있겠어요? 결국에 우리한테 쌓였겠죠. 오늘날 왜 우리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암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인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옛날 우리가 다 뭣도 모르고 살충제, 살균제 독하게 치고 하늘에서 뿌리는 막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축적돼 가지고 쌓여서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돌아왔죠. 예? 오늘날 내가 버리는 쓰레기도, 내가 그냥 치는 약도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거의 농사 짓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유기농 이거 농사 짓고 약을 안 하니까 진짜 골병이 든다, 힘들다. 여름에 이거 여름에는 진짜 풀하고 전쟁이잖아요. 잡초하고 이거 한 번만 뭔 그라목손 뭔 같은 거 뿌려보면 그 없어져 볼 건데 손으로 뿌려야 되니 농민들만 고생이 죽어난다. 돈 얼마도 주도 않으면서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이 지구를 살리고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 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다 지하수로 가보세요. 흘러서 또 강으로 가보세요. 결국엔 그것이 또 바다로 가보세요. 결국 그거 내가 먹어요. 사갖고 이제 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또 그 풀, 그 과일, 그거 돌아가서 나한테 오고 그것이 하늘로 여러분 상승해갖고 비로 내리는데 산성비로 내리잖아요. 미세먼지로 묶어갖고 다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또 오겠어요? 나한테 와. 우리 자녀들한테 와요. 그 죄를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계곡에다가 음식 쓰레기요, 뭐 쓰레기요 그냥 함부로 다 버리신 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옛날 후진국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가끔 들으시지만 오늘날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다 그래요. 옛날에 잠부로 이렇게 다 뭐 버리고 굴뚝에서 그냥 연기 버리고 그렇게 해갖고 물건 만든다고 이제 환영 못 받습니다. ESG 경영이라는 것이 뭐냐? 환경, environment, 환경보호, 그 다음에 사회에 이렇게 선한 역할, 소셜, 그 다음에 경영을 하되 윤리 경영, 그냥 저 북한같이 김일성, 김정일 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속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돈처럼 회사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지배구조 투명화, 이것을 ESG 윤리 경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만약에 그거 안 하면은요 해외 수출도 못해요. 소비자들도 알아가지고 이제는 그거 지키지 않는 기업치 물건은 안 사요. 이것이 어찌 기업들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가게, 기업, 펜션, 캠핑장 이런 것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ESG 경영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가,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것을 광고하고 홍보해야 소비자들이 알아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농사도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멸망할 세상이라고 하는 곳 기업들도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시대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환경과 사회적 기여와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가정, 오늘날 환경과 생명을 띄워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오염이 안 됐습니다. 그곳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름다운 낙원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깨어지기 시작하고 생태계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좋았던 이 환경을 파괴하며 사람도 보기 싫고 자연은 신음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로마서 말씀인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고통받고 신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죄와 욕심으로 이 자연을 오염시켜 놓으니까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대요. 탄식을 한대요. 우리 좀 구해달라고. 이 피조물이 자연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보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신음을 하고 탄식을 한대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피조물도 신음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래들의 신음이 안 들리시요? 저 북극 곰들의 신음이 안 들리세요? 하늘의 새들의 신음이 안 들리세요? 이 벌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리세요? 인간만 고통당하고 암 걸리고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소리소문 없이 많은 동물들이 거의 멸망당하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1년에 수천 종씩 사라진대요. 사람이 개발하겠고 밀림을 개발하고 숲을 없애버리고 다 밀어가지고 빌딩 짓고 아파트 짓고 논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없어지는 동물들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 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우리는 에어컨이라도 틀잖아요. 그리고 추우면은 온방기라도 틀잖아요. 바깥에 있는 자연의 식물들은, 나무들은 어떻게 살아? 거기 곤충들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이 동물들은 죽는 거예요. 죽을 고생이에요. 근데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대요. 구원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것들을 구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람만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더 넓혀야 돼요. 이 살아있는 이 자연의 저것들도, 식물과 동물들과 곤충들도 우리 이웃이에요.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도 사랑합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캠페인. 우리 뒤에 보면요, 한국교회 그 기도가 있거든요. 탄소중립 캠페인. 기도 하나를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초록발자국.
주보 뒤에 한번 봐보세요. 기호미시 우리에게 평화의 양식을 주소서. 들으셔도 돼요? 생명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풍성한 창조 동산을 살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은총 아래 우리는 서로를 먹이고 기르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당신의 동산을 어지럽혔습니다. 다양한 생명이 살아야 할 산과 들은 대단히 농장이 되었고 질소와 인으로 범벅이 된 지하수가 강과 바다로 흘러듭니다. 생명의 모태가 되었던 강과 바다는 쓰레기와 농약, 미세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로지 먹기 위해 길러지는 가축들만이 지구의 모든 초장을 뒤덮었습니다. 물은 마르고 땅은 황폐해졌으며 다양한 생물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당신의 은총을 잊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양식을 주소서. 끝없는 허기와 탐심을 제어할 영원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참 양식이며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